지난 2004년 중국에서 발해 황후의 묘가 발굴됐다. 황후의 묘가 발굴된 것은 이번이 처음. 현재 용두산 고분군 일대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채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那里面有没有墓碑呀？碑有，有几个碑啊？他那玩意是后什么的，但是当时都埋到土里了，好像有不少。他一个古墓群，但是王爷他妈就不爱往他的位置没找着。 황후의 묘비를 비롯한 중요한 유물이 무더기로 발굴됐지만 중국 측은 이에 대한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要不要？要不要这个？别给他啊！要不要？过来看一下。 황제의 나라 발해의 실체를 증명해줄 황후의 묘. 그러나 발굴된 지 6년이 지나도록 공개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발해. 약 1300년 전 우리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며 해동 성국으로 칭송받던 나라. 그 광활한 영토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지만 남아있는 기록이 거의 없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겨진 나라가 바로 발해입니다. 그런 만큼 발해사에 있어서 고고학적인 발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작은 토기 한 조각조차도 말없는 역사를 밝혀줄 소중한 사료가 되는데요. 하물며 황후의 묘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이번 발굴에 대해서 우리 사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인데요. 그러나 발굴 6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학계에 발해 황후 묘 발굴 소식이 알려진 것은 지난 2009년 중국의 한 고고학 잡지를 통해서였다. 보고서는 매우 간략하여 이번 발굴의 전모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10여 개의 고분을 비롯해 의미 있는 고고 자료가 상당수 출토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묘비. 황후, 즉 황제 부인의 묘비가 발굴됐다. 게다가 모두 2기, 발해의 실체를 밝혀줄 매우 소중한 발굴 성과다. 발해 사람들은 이 지석에서 보면은 황후라는 명칭을 썼으니까 자신들은 황제라는 명칭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관계없이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이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면 스스로 본인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지석에서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순목 황후 묘비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다뤄져 있을 뿐 효의 황후의 비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조차 없다. 사진 한 장 공개되지 않은 상황. 제작진은 보고서를 토대로 순목 황후비를 복원해보았다. 모서리를 둥글게 만든 비교적 아담한 크기의 비석이다. 세로로 새겨진 141자 비문 가운데 2글자를 제외한 모든 글자를 해독했다고 밝혔으나 공개된 내용은 황후의 이름과 관련된 29자 뿐이다. 비문도 이제 전부 다 141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이제 전부 다 공개가 된 것도 아니고 거기 출토 유물도 이제 명확히 다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해가 이제 황제 국가 또는 자주 독립 국가였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증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약간 추정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중국 학계의 공식 논리에 불리한 쪽에 그런 증거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로 이제 추정이 되고 나아가서 이제 발해 고고학
관련해서 최대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순목 황후와 효의 황후. 두 발해 황후묘의 발굴지인 용두산 고분군은 발해 수도 중 하나였던 중경에 위치해 있다. 지난 1980년 발굴된 정효공주의 무덤. 이 무덤의 발굴은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당시 정효공주의 무덤에서는 12명의 인물이 그려진 벽화를 비롯해 공주의 일생이 적힌 비석 등 발해국의 성격과 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금 발해사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비문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왕 황후 비명이라든지 구대 간항의 황후명이 발견돼서 굉장히 학계에서 흥분하고 기대를 했는데 벌써 한 6년이 됐습니다. 발굴된 지 6년이 지나도록 공개되지 않는 발해 황후 무덤. 무엇보다 문자 기록을 담고 있는 묘지의 경우 발해국의 위상을 알 수 있는 비문 내용은 물론 묘지 탁본이나 사진 등 구체적인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고분군 정문에는 전시실로 보이는 큰 건물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要不要这个？别让他啊！要不要？나过来看一下嘛。 快走！ 자신을 현장 책임자로 밝힌 남자가 제작진을 가로막았다. 我打电话把你们机都砸了。去年那个人民大学来了一伙，你看看走去，半面包车都没走去，全让你砸了。你这么严重？走吧。我跟你说的是实话。发的网上全都是我的。你不是？姓陶啊。这大老远来的，我是。 취재진이나 학자들은 물론 일반 관광객까지 개인적인 사진 촬영은 물론 유적지 출입까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 제작진은 직접 이번 발굴 책임자에게 발해 황후 관련 유물에 대한 촬영 협조를 구했다. 我是那个韩国 KBS 电视台的。韩国。我们想就那个当时发掘的情况，就是还有出土的一些什么文物啊，还有墓碑什么的，采访一下您这方面的内容。不好意思啊，就因为这是我们这个国家吧，就考古这方面有个规定，然后国家有规定，在没发表之前呢，报告没发表之前，不艺术啊，特别抱歉。 우리 학계가 이번 발굴 성과를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금제 관장식 때문이다. 이런 형태의 금제 관장식은 발해 유물로서는 최초로 출토된 것이다. 이 금제 관장식이 중요한 까닭은 발해의 뿔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무덤 주인공이 자신의 지위를 뭔가 표상해주는 상징물, 그것이 결국 관장식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금관을 비롯해서 관장식이 무덤 주인공의 정체성을 상당히 잘 표현하는 도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번에 출토된 금제 관장식은 기다란 잎사귀가 세 갈래로 갈라진 모양인데 가운데 것은 위로 곧게 솟아있고 양쪽 잎사귀는 날개를 편 듯이 뒤로 구부러져 있다. 그런데 전체 모양이 중국 집안시 고구려 유적지에서 출토된 금제 관장식과 매우 흡사하다. 중국에는 없는 한반도 삼국, 특히 고구려의 특징적 관장식이다. 더구나 금제품. 무덤 주인공은 왕이거나 그의 버금가는 왕실 인물일 것이다. 그는 고구려의 문화적 전통을